할로, 할로. 안녕하세요. 분더만TV 유리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나요? 독일은 현재 지금 확진자가 오늘자로 86,000여 명이 넘어섰고요. 지금 사망자도 1000명이 넘은 상황입니다. 다른 유럽에 비해 사망자가 적다고는 생각하실 수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보시면 지금 확진자가 이렇게 줄거나 아니면 이렇게 감소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월 중순까지 어떻게 될지는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하게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아시아나 항공이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항공이 3월 30일까지만 운항하고 원래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는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었는데요. 계속되는 문의로 4월 8일부터 주 3회 재운항하기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4월 30일까지는 운항이 중단되니까요.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루프탄자는 3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는 한국행 항공편이 모두 중단됩니다. 모두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함부르크 영사관이랑 그리고 독일 내 아시아나 항공편 업무를 담당 중인 그 도보 여행사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독일에 사시는 분이면 도보 여행사 쪽에 문의하셔가지고 정확하게 그 스케줄 체크하시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중에 재외국민 투표 신청하신 분 많으시죠? 지금 독일에 살고 있고 모두 합치면 거의 한 10년 정도의 기간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진짜 투표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정말 크게 결심을 하고 중요한 선거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들으셨죠? 취소가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40여 개국 정도 65개 지역의 선거사무소를 중단하기로 했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여기 있는 프랑크푸르트도 이제 중단이 돼서 선거를 못하게 돼서 너무 아쉬워요. 그냥 말만 들으면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거의 8만 명 정도가 이제 선거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 재외국민 중 거의 절반이 되는 숫자니까 꽤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헌법에 부여된 기본권을 좀 침해당한 그런 기분도 좀 들고, 그리고 오늘 한겨레 기사를 보면 독일과 캐나다 교민들 중심으로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고요. 자기 이렇게 소중한 표를 찾기 위해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거니까 각 나라와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결정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만약에 가능하다면 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보시면 저희한테 제발 투표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독일 체류권에 관련된 건데요. 독일은 현재 마트나 주유소 이렇게 필수로 운영되는 곳 빼고서는 전부 문을 닫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닌 상황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청도 문을 안 열거나 제한적으로 지금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입장으로서 체류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진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비자를 연장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 메일이나 우편으로 저희가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방문이 불가능하다는 거, 우편이나 이메일로 업무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비자 연장이나 이런 걸 하셔야 되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미리 어느 정도 기간을 남겨두고서 미리 이제 이메일을 보내서 태어민 잡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체류 허가 기간이 곧 만료되는 경우, 그리고 체류 허가 만료 전 연장을 위한 방문 날짜를 받았으나 현재 조치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그리고 이제 신규 체류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90일 여행자 무비자 기간이 곧 만료되거나 출국이 어려운 경우, 그리고 이제 정식 체류 허가 소지자로 확산 방지 조치 전 해외로 출국 후 입국 금지로 인해 6개월 내 독일로 재입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인데요. 더보기란에도 저희가 정리를 해서 같이 쉐어를 할게요. 혹시나 생길 불상사가 없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저희가 문제가 생기면 좀 부당하다는 생각도 드실 거고 어렵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비자 연장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사로 몇 개를 되게 확인을 했었는데 독일 공영
공영방송인 체대F는 31일 휴대전화로 확진자 동선을 추적하는 모범 사례로 한국을 꼽았다고 해요. 그리고 추적함으로 인해서 공공생활이나 뭐 중단 없이 이런 게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이제 확산을 저지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독일 일간지 슈투트가르트 짜이퉁에서는 독일 수상청 장관의 말을 인용을 해서 정부 관계자의 전염병 학자들은 한국에 가면 추적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독일과의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모범적 모델로 인정된다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슈피겔지에서도 한국으로부터 배울 것이 없다는 유럽의 오만이 이게 지금 치명적이라고 아주 꼬집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인으로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아시아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이제 배운다면 조금 더 전염병이 이제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계시는 분들 처음에는 막 갑자기 확진자가 막 늘어날 때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막 추락하는 거 아닌가 걱정하셨던 분들도 많고 뭐 중국의 입국을 막아서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미 입국을 막았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뭐 아시잖아요. 엄청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처음에 발발했을 때 여기 독일 보건부 장관 슈판이 얘기했던 게 국경을 막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왜냐면 전염병은 국경에서 서지를 않는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가 영상에서도 한번 그 얘기를 언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 지금 다 일단은 내려놓고 지금 한국의 모범 사례들을 해외에서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이게 뭐 GDP가 높고 그래서 뭐 옛날부터 잘 살았고 그런 것보다도 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한국이 정말 대처를 잘했고 과감 없이 공개했고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배우려고 하니까 정말 한국이 이제는 선진국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인이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오픈하고 그리고 끝까지 찾아내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한국인의 마인드가 해외에서도 좀 많이 이렇게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WHO 권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독일에서 뭐 이제 권위 있으신 학자들이 마스크는 쓰지 않아도 된다 해서 마스크 쓰는 사람들을 되게 이상하게 보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 밖에 나가서 이제 촬영을 좀 했거든요. 길거리 분위기를. 근데 한국만큼 독일이 마스크 수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저희도 여기서 마스크를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한국에서 혹시나 몰라서 가져온 면 마스크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한국에서는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마스크에 대해서 좀 되게 민감한 편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이제 마스크 가지고 온 걸로 지금 밖에 나갈 때마다 세탁을 깨끗하게 해서 이제 쓰고 있는 편이기는 한데 그게 안전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길거리 다니면서 지금 대부분 마스크는 쓰고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위생 비닐 장갑 같은 거를 다 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만지고 접촉하고 그리고 이제 카트 밀 때 그리고 뭐 마트에서 뭔가 만지거나 아니면 길거리 다니면서 버스 타거나 그리고 뭐 지하철 탈 때 저희는 여기는 버튼을 눌러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럴 때 다 이제 조심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장갑만 끼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기사가 나온 게 마스크를 써야 된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게 내가 아프지는 않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전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서 이제야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유럽도. 내가 정말 막 너무 큰 병자가 아닌 상황에서 이 마스크를 쓰는 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생각되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한테는 좀 너무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한국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독일만 보더라도 한 1000여 명 정도 사망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막 진짜 너무 많이 죽었어 라고 생각하는데 이탈리아나 스페인 막 이란 이렇게 보면은 너무 그 사망자 숫자가 현실 감각으로는 상상 못할 숫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현지 이제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집 안에 있고 밖에 잘 나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게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내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지금 얼마나 슬플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유럽과 상관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유럽에 관심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유럽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파요. 밖에 누군가의 가족은 소중한 가족일 수도 있고 정말 처음에 대처를 한국처럼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게 확산 속도가 엄청 높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리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독일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이렇게 다른 나라에 있는 친구들 통해서도 저희가 한번 소식을 이렇게 간추려서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필요한 소식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례들을 저희가 계속 팔로우하고 그것들을 해외에 계시는 분들한테 현지인 친구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할 거고요.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츄스.